요즘 아마존에서 가장 핫한 보급형 태블릿, 바로 갤럭시 탭 A7과 S6 라이트입니다. A7은 S6 라이트에서 펜만 뺀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진짜 그런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최근 보급형 태블릿인 갤럭시 A7 2020년도 모델을 출시하였는데요. 스펙표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 마치 S펜만 뺀 것 같은 모델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어요. 이 A7의 가격이 국내 기준으로 출고가 33만원이고요. 요 S6 라이트보다는 한 12만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마존 해외 직구가 태블릿 시장에서 아주 난리잖아요. 요 A7이 아마존에서 10만원대 중반이나 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요 S6 라이트가 한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7은 S6 라이트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S펜이 빠지긴 했지만 스피커가 4개로 2배나 많고, 그래서 왠지 필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S6 라이트보다 A7이 조금 더 가성비적으로 뛰어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개의 제품을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갤럭시 탭 A7 제품을 딱 보자마자 든 느낌은, 이제 갤럭시 탭 A 시리즈에도 상하 좌우 베젤의 두께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A 시리즈들은 세로로 이렇게 놓고 보면 밑에 버튼이 따로 이렇게 있거나 버튼이 없더라도 보통 상하 베젤의 두께가 좌우 베젤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된 거는 되게 반갑네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놓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A7이 확실히 보급형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베젤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외곽의 글라스 베젤 말고 제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테두리의 하우징 자체가 S6 라이트에 비하면 두께감이 훨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크기 자체는 10.4인치로 동일하지만 제품의 가로, 세로 길이를 비교해보면 A7이 가로, 세로 다 3mm 정도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면 전면 베젤이 확실히 두꺼운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품 뒷면을 봐도 차이가 꽤 나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뒷판이 크게 오른쪽에 있는 큰 덩어리와 왼쪽에 있는 이 작은 덩어리로 두 개의 파츠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츠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하면 단차가 꽤나 느껴져요. 실제로 이 단차는 손으로만 만져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단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고 S6 라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6 라이트가 갑자기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원래부터 좀 잘 만든 제품이긴 했는데, 원래 6 라이트가 처음에 출시될 때 이건 갤럭시 탭 A 시리즈인데 이름만 S로 바꿔서 출시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A 시리즈하고 6 라이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감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두께는 7mm로 동일하긴 한데, 여기 카메라가 튀어나온 카툭티가 눈으로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자, 실제로 이 카툭티 차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S6 라이트가 약 0.87mm, A7이 약 1.86mm로 튀어나온 높이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없이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도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림이 조금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S6 라이트가 가로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A7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가로 기준으로 총 4개의 스피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네요. 확실히 요즘 출시된 삼성 태블릿의 기조가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카메라가 위에 올라가도록 가로 모드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조의 이 A7이 탑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봐도 로고도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반대로 S6 라이트는 상단에 카메라가 있으면서 로고도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카메라가 위에 있으면 좋은 점이요, 가로로 이렇게 태블릿을 놔두고 화상회의를 할 때 얼굴을 잡기 조금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S6 라이트가 가로로 이렇게 놨을 때 카메라가 옆에 있다고 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90도 기울어 가지고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태블릿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스플레이의 크기하고 종류를 보면 진짜 탭 S6 라이트하고 A7하고는 거의 동급처럼 보여요. 둘 다 LCD 패널에 10.4인치, 2000에 1200 해상도로 인치하고 해상도가 동일하니까 PPI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비교해보면 이걸 도저히 동급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좀 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색감이에요. 지금 탭 A7이 지금 파란색으로 배경화면 돼 있으니까 이게 디스플레이가 좀 푸르딩딩하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똑같이 흰색 화면을 띄워놓으면 확실히 탭 A7이 조금 더 푸르딩딩한 걸 알 수가 있죠. 스마트폰을 좀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색감이야 옵션에서 조절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탭에서는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별도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없습니다. 색감이 조율되는 건 이렇게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이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CD 패널이 탑재된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감을 좀 잘 맞춰서 나오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이런 갤럭시 탭 A7 같은 경우에는 워낙 푸르게 세팅이 돼가지고 두 개를 도저히 같은 급이라고 비교하기 좀 민망합니다. 원래 LCD 패널 자체가요, 검은색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금 자극적인 OLED 패널의 색감과 다르게 훨씬 더 자연색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푸르딩딩하면 LCD의 장점 중 하나를 좀 잃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색감별로 안 예민하신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제품은 밝기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펙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쉽게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밝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 밝기를 끈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로 맞추고 흰색 화면에서 이렇게 각각의 밝기를 좀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대 밝기가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약 450니트, 갤럭시 탭 A7은 약 300니트로 실제로 눈으로 딱 봐도 차이가 날 만큼 차이가 나요. 보통 300니트라고 하면요,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반 노트북이나 모니터의 밝기가 한 그 정도인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확실히 어두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밝기가 어두워지면 시야각 차이도 좀 있거든요. 같은 밝기 기준으로 측면으로 틀었을 때 시야각 차이를 느껴보면 차이를 좀 느끼기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 밝기가 차이 나다 보니까 밝기까지 고려했을 때 이 두 개의 시야각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야외에서는 더 큰 체감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디스플레이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LCD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빛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빛샘은요, LCD 패널이라면 대부분 피할 수 없이 거의 다 발생하는 문제긴 한데, 실사용할 때 얼마나 그 티가 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빛샘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미리 검은 사진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어두운 곳에 가서 밝기를 최대한 올리면은 테두리 부분에 부분적으로 밝기가 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빛샘이라고 하거든요. A7이 확실히 상단부에 밝기가 튀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정도 빛샘이라면 꼭 밝기가 100%가 아니더라도 꼭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하지 않아도 신경이 쓰일 수준이에요.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빛샘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꽤 억제를 잘한 거고요. 이 A7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하고 측면부에 조금씩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밝은 곳에서 밝은 화면을 띄워놨는데도 이런 빛샘이 보인다는 거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조금 그런 티가 날까? 진짜 디스플레이는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나를 A 시리즈랑 비교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균일도 테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색 정확도까지 막 다 비교하게 되면 또 디스플레이만 한 10분, 20분 얘기할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는 요쯤에서 접고요.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6 라이트하고 A7하고는 디스플레이 스펙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급이 다른 디스플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외적으로 화면과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조도 센서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는 이 밝기 최적화 기능을 이렇게 켜놓으면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두 개의 센서에서 빛을 감지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합니다. 오른쪽에 여기 하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센서만 막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이 센서까지 막아줘야 지금 이 상황을 어둡다고 인식해가지고 밝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탭 A7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바로 밑에 여기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하나만 이렇게 막아줘도 밝기가 엄청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센서를 꼭 막았을 때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려고 손을 이렇게 화면 위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이 상황을 어둡다고 인식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밝기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밝기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가지고 갤럭시 A7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밝기 최적화 기능 전 못 쓰겠습니다. 특히 뭐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해도 밝기가 안 변하니까 상관없는데, 오른손잡이라면 화면 위에 손 올려놓고 이렇게 터치만 몇 번 해도 이 상황을 어둡다고 생각해가지고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A7은 세로 모드에서 오른손잡이라면 이 밝기 최적화 모드 쓰지 말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물론 이렇게 가로로 돌리게 되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조 센서를 손으로 가릴 일은 없긴 한데, 어쨌든 이 밝기 최적화 센서조차 S6 라이트하고는 급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A7에서 아무래도 다른 건 몰라도 스피커가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됐으니까 S6 라이트보다 스피커는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4개보단 2개가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개수만 보면 그런데 실제 스피커 품질은 어떨까요? 둘 다 이렇게 돌비 앰모스 기능을 지원하니까 둘 다 켜고요. 먼저 최대 볼륨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틀린 건 없지 절대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해 완벽함은 혼자가 아닌 너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확실히 스피커가 4개니까 최대 볼륨 자체는 요 A7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소리가 조금 찢어지고 베이스가 부족하고 보컬이 조금 더 뒤에서 들리는 걸 느끼셨나요? A7의 경우에는 S6 라이트보다 소리가 조금 더 날카롭고 전반적으로 소리의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볼륨 자체는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소리의 품질에서도 전 두 제품을 비교하면 진짜 망설임 없이 S6 라이트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양손으로 자꾸 파질하게 되면 A7 같은 경우에는 밑에 스피커 2개를 또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A7이 S6 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 이 가격대 태블릿에서 쿼드 스피커까지 지원하고 돌비 앰모스까지 지원하고 요 정도 소리 품질이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S6 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스펙만 보고는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 같은 테크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검증을 제대로 해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에는 숨겨진 사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성능입니다. 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9611, A7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665. 사실 두 AP는 이름이 좀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긴 한데 시장에서는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AP의 성능을 비교하는 요 긱벤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S6 라이트가 346점에 멀티코어가 1216점, A7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314점에 멀티코어 1350점으로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멀티코어 기준으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A7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램이 4기가고 A7 같은 경우에는 램이 3기가고, 그리고 저장 공간의 방식도요,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UFS, A7 같은 경우에는 eMMC 방식으로 조금 더 보급형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펙만 놓고 보면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스마트폰 게임 중에 꽤 고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원신을 제가 켜봤는데 지금 옵션이 그래픽 품질 낮음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요 정도면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할만한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옵션 타입을 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갤럭시 탭 S7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자체는 동일하게 낮은 기본 설정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깔끔하다고는 할 수 없이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끊기지만 참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죠, 화면이 멈췄어요. 가끔 프리징이 걸리고 버벅버벅거린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신이라는 정말 고사양의 게임을 옵션을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크게 멈추는 게 없었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짧으면 0.5초, 길게는 한 4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프리징 현상, 멈추는 현상도 발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면서 그 차이를 더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FPS 게임에서는 사실 게임의 그래픽 자체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프레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얼마나 안 끊기게 부드럽게 움직이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옵션에서 중요한 게 위에 있는 화질도 화질인데 밑에 있는 FPS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원활 옵션으로 가보면 FPS 설정이 저부터 극한까지 있는데 저는 20프레임, 극한은 1초에 90프레임으로 화면 부드러움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레임은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게 좋고 S6 라이트나 A7이 화면의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 울트라 옵션까지는 설정할 수 있게 돼야지 게임을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HDR 고화질에서 울트라 옵션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요 밸런스까지도 울트라고 원활에서만 극한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UHD 4K라든지 윗사양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HDR 고화질에서 울트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화면이 나름대로 꽤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옵션 타협해가지고 잘 돌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습장이고 실제로 게임할 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해요. 근데 A7은요, 그래픽 설정에서 HD하고 HDR 고화질 둘 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인 상태에서는 프레임을 중프레임, 원활로 가도 최대 프레임이 고라고 해서 30프레임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프레임인 90프레임 고사하고 60프레임인 울트라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아쉬운 대로 밸런스 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화면이 움직일 때 그래픽 품질이나 화면의 부드러움이 좀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로 S6 라이트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뭐 기기 자체가 HDR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뭐 HDR 고화질을 막아놓은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HD 모드부터 실시간 그림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FPS 게임은 프레임이 생명인데 이렇게 프레임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거는 되게 아쉽네요. 물론 이 배틀그라운드는 별도의 서드파티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제한을 따로 해제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게 최적화에 문제가 있나 라는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오래 기기를 사용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앱을 켰을 때 바로바로 켜진다기보다는 조금 있다 켜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둘 다 보급형이고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조금 실사용에서 최적화가 좀 더 잘 돼 있는 거는 요 S6 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태블릿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역시 동영상 감상이죠. A7이나 A6 라이트나 둘 다 화면 비율이 16대 9가 아니라 5대 3이기 때문에 16대 9 비율의 영상을 감상할 때 위아래에 조금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긴 한데 남는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영상 감상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HDR 같은 건 지원하진 않지만 최대 지원 해상도가 넷플릭스 HD 이렇게 풀 HD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A7이 영상 감상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왓챠에서 프레임 드랍이 있다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그런 문제는 전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영상을 감상할 때 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춰놓고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섀도우 밝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OLED랑 비교하면 조금 밝은 편이라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섀도우 밝기는 S6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섀도우 밝기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속도는 두 제품이 동일합니다. 용량은 둘 다 7040mAh고 보시다시피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댑터가 15W 고속 충전 어댑터가 아니라 이 5V 1.5A 저속 충전용이기 때문에 좀 기본 구성품이 아쉬우면서도 이런 거 넣어가지고 환경을 파괴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어댑터 주는 게 어디예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S급이고 A7은 A급이라는 걸 삼성전자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뒀는데요. 지금 보시면 갤럭시 태블릿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가장 좋은 굿락이라는 거는 A7에서는 안 나오고 S6 라이트에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7에서는 이렇게 태스크 체인저나 멀티태스킹을 최적화시키고 밑에 내비게이션을 커스터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다 못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앱 부스트라든지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갤럭시 랩스도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만 지원을 합니다. 측면에 이 엣지 패널도 S6 라이트에서만 지원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갤럭시 탭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컴 오피스는 둘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게임 런처 또한 둘 다 지원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갤럭시 탭 A7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시했는지 조금은 예상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디스플레이 성능은 좀 떨어지고 소프트웨어는 좀 부족하지만 동영상 감상이나 문서 편집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으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이 A7은 S6 라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 위치가 가로로 되어 있을 때 위에 이렇게 있어서 영상 회의 했을 때 카메라 앵글 잡기 조금 더 좋은 거 그거 외에는 S6 라이트랑 비교하게 되면 거의 모든 점에서 부족한 태블릿입니다. 스피커가 쿼드 스피커라서 듀얼 스피커인 S6 라이트보다 조금 더 좋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듀얼보다 품질이 떨어졌고요. 쿼드라서 볼륨이 더 큰 건 좋긴 한데 이렇게 양손으로 파질하게 되면 또 4개 중에 2개가 막혀버리고 나머지 2개 기준으로는 이 S6 라이트를 더더욱 이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 마감, 디스플레이 색감, 밝기, 빛샘, 조도 센서 심지어 비슷할 거라고 여겼던 성능이나 최적화도 조금 아쉬웠고 결정적으로 S펜을 지원하고 구성품에 그 S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S6 라이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A7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둘 다 그래도 보급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차이를 감안해서도 전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갤럭시 탭 A7에다가 S펜 따로 구입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S펜을 구입만 한다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태블릿 자체에서 S펜을 받아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안에 장착돼 있어야지 S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7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제품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A7이 국내 기준으로는 가격이 한 30만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해외에서 아마존 직구를 하게 되니까 싸면은 10만원대 중반, 비싸면 한 20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S6 라이트도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만원대 중반에 구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해외 직구 기준으로 A7이 국내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치면 10만원대 중반이나 20만원 정도? 사실 그 정도면 A7이 충분히 괜찮은 모델인 건 맞아요. 난 태블릿으로 펜도 안 쓰고 멀티태스킹도 별로 안 하고 디스플레이 품질 이런 거 잘 느끼지도 못하고 주로 안에서 영상만 보기 때문에 밝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밖에 들고 나갈 일도 별로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태블릿 사면 막 이것저것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시거나 커뮤니티 이렇게 잠깐 보는 게 거의 다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0만원 넘겨주고 태블릿 사가지고 딱 그런 것들만 하시는 분들 본 적 있는데 조금 덜 끊기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가성비에 있어서 A7이 결코 나쁜 모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S6 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S하고 A하고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급을 좀 많이 다르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사실 전 태블릿을 좀 많이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제가 일단 두 차이점을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 갤럭시 탭 A 시리즈가 어떤 제품인지 댓글로 조금 평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